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소개받은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 발표를 화려하게 잘 해주셔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만 그래도 차분하게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이제 거의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는 보신 것 같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지는 별로 않으시겠지만 그 용어 자체는 이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난 2008년 정도에 우연히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런 이제 개념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되고 이런 게 다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뭐 대한기업이라는 용어도 있고 뭐 여러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서 용어는 거의 교통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거의 특수한 어떤 관계자들이 아닌 이상 거의 모르는 그런 개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숨겨진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여전히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또 앞서서 사실 너무 훌륭한 사회적 기업들의 사례들을 지금 들으셔서 조금 이제 맞진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조금 이제 솔직한 얘기는 뭔가 의존적인 느낌, 뭔가 비주류의 그런 느낌. 그래서 나 약간 뭐 좋은 건 알겠으나 별로 나랑은 연관되진 않을 것 같고 연관되고 싶지도 않고 사실 뭐 그런 느낌, 뭔가 궁핍할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이미지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앞서 이제 훌륭한 그 기업가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다시피 굉장히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멋진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핵심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탁월한 효율성을 가진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사회적 기업의 매력을 갖게 되고 진짜로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사례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인도에 있는 아랍인드 안과병원이라는 사례인데 제가 굉장히 예를 많이 드는 사례인데요. 많이 울고 먹는 사례인데 저는 이 사례를 처음 이제 대학생 때 어린 나이에 접하고서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제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인도에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병원은 백내장 수술이라는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었는데요. 소득이 낮다 보니까는 백내장 수술을 한국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실명이 되거나 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 병원이 설립될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병원이 만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뭐 의사들의 어떤 인건비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프로세스를 이노베이션한 부분들도 있고 뭐 또 어떤 그런 비용적인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뭐 여성 인력들을 그 인도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 인력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무상 혹은 거의 원가 이하의 수준으로 실명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수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어떤 영업이익까지 유지를 해나가고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제가 좀 부러웠던 거는 지금도 연간 한 20만 건의 이제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병원을 만든 사람은 그 개인은 굉장히 미약했을지 모르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내고 혁신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실명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살려낸 슈퍼맨이 된 거고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 뭐 자금을 투입을 했다라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을 했었어야 되고, 그 비용을 줄이면 바로 이제 그 문제가 다시 생겨나는 구조일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의존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하면서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아마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겠지만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면 제 삶이 앞으로 되게 의미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병원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이 사례가 저에게 더 결정적인 사례는, 이 팀이 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했던 사업이 인도 사회에서 난청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보청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업을 했었었는데요. 그 사업은 이 사업만큼은 이렇게 잘 풀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왜 잘 풀리지 않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훌륭한 팀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고 새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왜 이것만큼 잘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부를 했었었고, 그러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사실 그 사회적 기업의 대학교 때 관심을 갖고 나서 많은 해외에 있는 사례들을 스터디를 했는데, 한국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그래도 아주 열악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이미 보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례는 조금 특이했었던 게,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굉장히 노인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전체 빈곤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았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딱히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선 지는 뭐 한참 됐고, 그 중에서도 난청이라는 건 거의 필수적으로 나이 들면 가져가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이 난청이라는 게 뭐 되게 별게 아닌 문제일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사실 일을 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분들은 아예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2차, 3차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한 가지로는 그 가족 내에서도 이제 왕따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이제 고립되는 걸 경험을 하면서 삶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한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를 연구하다가 한국에 대입을 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2009년에 딜라이트라는 회사를 처음으로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방법은 이 아랍인드 병원처럼 무상 혹은 아예 그 원가 이하의 수준으로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한국은 정부에서 약간의 그런 난청인들이 보청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이 아주 약간 있어서, 그 지원금에 어떻게든 제품의 가격을 맞춰서 공급을 해보자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대학생들 3명이서 한 2평 되는 방에서 덩치 큰 놈 3명이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몇 달간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만들어졌고,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회사 식구들이랑 같이 이제 회사를 열심히 성장을 시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 했었던 거는 정부에서 시장 가격 대비 평균 가격 대비 한 5분의 1 정도의 지원금이 있었는데, 이 금액의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든 맞춘다면은 실질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도 자기 난청을 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공급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에 지점도 많이 내고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을 하면서 성장을 시켜 나왔었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생 개인인 저로서는 사실 별로 큰 영향을 줄 수 없었겠지만, 저는 이 딜라이트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방법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고, 그래서 현재까지 약 한국에 2만 명 정도의 난청인 분들에게 이렇게 무상이거나 혹은 아주 낮은 비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목했었던 이제 문제가 젊은 사람들의 주거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 어느 그 도시, 전 세계 어느 대도시와도 비교가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 대비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싼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잘 아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사실 너무 뭐 잘 아는 문제여서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그 다음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서울에서 주거 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런 정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비용을 조금 더 들이자면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 그 소득의 수준에서 너무 많은 그 주거에 대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거나 굉장히 높은 비용을 주면서 내가 만족할 만한 집에서 지내거나 라는 것밖에 선택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문제의 범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툴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낸 이제 두 번째 회사가 이제 우주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쉐어하우스라는 이제 개념을 활용을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 매우 낮은 가격에 좋은 그런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보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그런 이제 디자인과 뭐 그런 장치들을 여럿을 마련을 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열악한 환경의 이 사진들에 입주할 수 있는 그 돈으로 이런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현재 해결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 서울에 약 20곳 정도의 집을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저희가 그 개설을 해보면 평균 경쟁률이 6대1에서 약 8대1 정도까지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고 이런 대안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입시 미술을 하기에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그 비용이 큽니다. 그 웬만한 부잣집 아니고서는 뭐 예체능은 하지 마라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미술이 뭐 음악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 친구들 중에 미술을 공부는 하고 싶지만 집안에서 그런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미술을 너무 하고 싶지만 포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은 하더라도 부모님이 정말로 굉장히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등골을 이제 빨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해야 되는 게 한국에서 이제 미술을 한다라는 거일 텐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2012년부터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술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이제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보통은 이제 뭐 홍대 앞이나 우리 많이 아는 그런 미술 학원들의 뭐 방학 때 같은 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을 내면서 이제 입시를 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미술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에 3곳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젊은 사람들의 미술 공부를 하고 싶은 젊은 친구들의 그 의지를 꺾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주를 통해서는 현재까지 약 500명 정도,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약 2,000명 정도까지 그 수혜자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 학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약 100여 명의 학생이 다녔고 내년 정도까지는 뭐 200에서 250명 정도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제 모습인데요. 여기 저 오른쪽에 찐빵같이 생긴 사람이 저고요. 예쁜 아이들이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가 보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랍인드라는 그 안과 병원의 사례, 우연히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됐고, 그 아랍인드 병원의 사례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저라는 작은 사람도 많은 그런 사회적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됐고, 깊이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비즈니스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저라는 개인은 굉장히 약하지만
제가 한 일들은 사실 그렇게 작은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런 좋은 도구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지금의 균형보다 좀 더 나은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떤 고위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기업이 여러 방법들 중에서 가장 그 현실적이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저처럼 어린 개인도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누군가가 어떤 권한을 주거나 누군가가 투표해서 뽑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가 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을 하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사회적 기업도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 잘 용어는 들어봤을지언정 그것이 어떤 임팩트를 내고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들을 하지 않으시는데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가슴속에 새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